미국 정부의 행동에 반박해 국제무기동약연구원 브라이언 버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각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은 장래의 위협이나 전쟁 환경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과 전투기의 성능, 금융 환경과 작전 환경, 그리고 무기 탑재량과 데이터 통신 등에 대한 각국마다 생각이 다르며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요구 요건이 제각각 이어서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KF-21 전투기처럼 동맹국의 군사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압력을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동맹국의 한정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고 미국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수법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불평이나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다라고 지적했고, 더욱이 동맹국들의 전투기 프로그램은 고용이나 산업 기반 유지라는 국내 산업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미국이 경솔하게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는 러시아나 중국에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안전보장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이 전부터 동맹국가의 협력 기회를 방해하는 나쁜 버릇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국들과의 논의나 공동 작업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미국 정부의 복잡하고 제약이 많은 수출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동맹국들과 다양한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 공군이나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역시 동맹국들에 관한 수출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강행하게 만든 주요한 이유라며, 미국은 무의미한 절차만 중시하고 있는 관공서 업무에서 멀어지고 동맹국과의 공조 기회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투기 프로그램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거나 가능하면 동맹국들과의 중복되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얽히고 설킨 정책이나 절차와는 결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동맹국들에게 제공하거나 KF-21 전투기 같은 동맹국들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동맹국 간의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록히드 마틴과 보잉 등의 기업들이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23개 기업이 구축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은 기술 검증용 항공기를 포함해 시험 제작에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는 록히드 마틴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개발 인프라를 록히드 마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개발 인프라를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KF-21 전투기처럼 독자적인 전투기를 확보하지 못한 일본의 항공기 개발은 앞으로도 록히드 마틴에게 계속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그동안 보잉에서 맡고 있는 국제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견해를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미국 정부나 군의 생각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미 국방부에서는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들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미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기술을 동맹국들 간에 공유하자는 아이디어가 실현될지는 미국 의회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브라이언 버튼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폐쇄적이었던 미국의 기술 공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으며, 결국 그동안의 폐쇄적인 기술 공유 정책으로 동맹국들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원인을 스스로 초래했으며, 동맹국들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군사 칼럼이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성공을 언급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분석기관 틸그룹은 한국이 과거 록히드 마틴 전투기에 의존하던 국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틸그룹은 보고서에서 록히드 마틴이 이러한 변화를 위협으로 보기보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동맹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록히드 마틴은 과거 KF-21 개발 과정에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전력이 있었고, 이후 KF-21이 수출 경쟁자로 부상하자 미국 내부에서도 전략적 판단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청에 부응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등 미국과 친밀한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동참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증액된 자금이 미군을 보완하기 위한 전력 강화 목적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틸그룹이 예를 들고 있는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은 향후 4년간 20억 파운드의 투자를 약속한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과 1,000억 유로 이상으로 전망되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FCAS 프로그램과 함께 약 8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KF-21 전투기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틸그룹 측은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같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성공한다면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의 전투기 프로그램은 경쟁 관계에 노출돼 이 계획들을 방해하려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틸그룹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에게 4대 핵심 기술 이전 약속을 어긴 것처럼 동맹 전체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피해망상 쓸데없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그렇지만 인니 네티즌들의 반응이 가관인데요. 인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드디어 우리만의 전투기가 생겨서 좋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KF-21이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본체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초청했어야 했다는 반응 등 미납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황당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8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이 참여한 전투기라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모습부터 어이가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초청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언급한 것을 보면 큰 규모의 미납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결국 인도네시아가 KF-21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만 인도네시아의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KF-21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즉시 밀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토타입을 공유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아직 KF-21의 개발 성공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 내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KF-21 시제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KF-21 개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할 때와는 달리 우리 정부의 상황도 역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시제기를 제공받고 싶다면 8천억 미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KF-21 시험 비행 성공 직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충분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한국은 인니를 퇴출시키고도 KF-21 전투기의 수량을 더욱 많이 늘릴 의무는 따로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포함해 군용기 12대를 동원하며 곡산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 훈련까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이 무력 시위 성격의 훈련을 한 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고립 대응 강화만이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외 언론들은 북한의 도발 자체보다 오히려 이에 대응한 한국군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한국군은 북한의 군용기가 특별감시선에 근접하자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30여 대를 출격시킬 것이라며 구식 북한 공군을 신속히 압도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이 특별감시선을 넘으려고 마음먹는 순간 짧은 시간에 이미 한국의 KF-21 보람해가 군사분계선 가까이 다가가 대기하는 것이 사실화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각종 정찰 자산과 자동화 중심 작전 협조 체계를 통해 10분 이내로 적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 공군이 처음부터 이러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한국 공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자산의 부족으로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탄의 발사 준비 시간이 대략 1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필수였습니다. 한국 공군은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며 정보 자산을 천천히 늘려가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전 영역을 커버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한국 공군이 백업을 해줄 전략과 중고도 무인 정찰기와 같은 정보 자산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국산 무인기 대신 정찰 위성들을 본격적으로 전력화시키면서 킬체인을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KF-21 전투기가 국산 램제트 엔진 시험 비행을 하기 위해서 K500 엔진 장착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탑재도 거의 완료한 상황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실전 활주로 상공에서 6대 정도로 보이는 전투기들이 어딘가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적인 군사력 응징 전략으로는 수많은 전투기의 편대 비행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며 수많은 국내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하는 모습은 장엄한 느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해당 전투기들의 기종은 한국 공군에서 실전 기체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KF-21 보라매로 적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통합 항전 체계 운용에 대한 연습을 한창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언론 소식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외에도 다른 전투기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 강화를 대비한 출격 준비를 연이어 준비 중이며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펼치던 주한미군조차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변 적국의 도발에 한국 공군의 첨단 병기인 KF-21 전투기의 실전 투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미 국방부에서는 한국 공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항전 장비의 통합화 분야에선 20년 이상은 좋게 걸릴 것이라 판단했었기에 단 2년이라는 시간 만에 실전 항공 전투 체계의 국산화를 완성시킨 한국 공군의 역량에 크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미 공군의 F-35A가 신속히 출격하고도 이라크전에서 레이더 통신 체계 문제로 인해 정확히 파괴된 이동식 발사대는 고작 2세대에 불과했던 것처럼 한국 공군은 이것을 보고 이러한 항전 장비 통합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속적으로 킬체인의 발전을 모색하며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탐지, 식별 추적에 이어 무기 선정과 교전을 체계화하여 최대 30분에서 최소 10분 내 적군을 타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빠르게 제압하는 형태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 공군은 국산 정찰 무인기 도입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며 공대지 무장형 공격 드론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 공군의 역량도 대단하지만 유례없이 빠른 항공전자 체계의 완성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끈기와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며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처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실전 기체 생산 라인 최종 점검이 성공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분담금 미납국인 인도네시아에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사업에서 미납 중인 총 금액은 8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협상 계획을 비롯해 미납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사실상 인니는 퇴출당한 상태입니다. KF-21은 실전 기체
기체 생산을 성공하기까지 많은 고비를 거쳤는데요.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반응과 따가운 시선들도 KF-21을 개발진들이 이겨내야 할 고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세계 여론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세계 언론들은 과연 KF-21이 이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KF-21을 엔진 점화 성공 소식과 지상 활주 시험 성공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너무 설레발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KF-21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미미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진들만의 노력으로 역사적인 실전 기체 생산 적합 판정을 국민들에게 선사하며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대열 합류에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인도네시아는 실전 기체 생산 선언 이후로 인리는 황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 프로토타입의 연료 계통을 테스트하는 엔진 및 주변 장치를 분리하는 것은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가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시험의 형태로 최종적인 엔진 시험 전 필수적인 작업 중 하나이며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 돌입해도 엔진을 가동할 수 있게끔 테스트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시험할 KF-21 전투기의 터보팬 엔진은 훌륭한 성능의 차세대 엔진으로 불리는 고성능 장비입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공기가 압축기를 거쳐 연소 부분과 노즐로 나가는 것까지는 터보제트 엔진과 비슷하지만 팬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의 일부가 압축기 바깥을 지나 연소되지 않고 바로 분출되는 바이패스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출되는 공기는 추진력으로 사용되고 노즐로 분사되는 가스를 냉각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터보팬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에 비해 연료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KF-21 엔진 출력 시험은 국선 터보팬 엔진 개발에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요. 반복적인 시험을 진행해 데이터를 습득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응용해 KF-21 전투기의 핵심 소재 국산화율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2030년 중반까지 98%의 국산화를 달성할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엔진 테스트에 참여했으니 더욱 긴밀한 기술적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의 극한 기동과 하중 및 주요 구성품을 검증하는 기체 시험까지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7차 비행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국산화를 위한 마지막 최종 단계인 엔진 개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고성능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KF-21 전투기의 뒷모습이 완벽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보람의 전투기가 진행하는 새로운 엔진 시험 계획에 따르면 터보팬 엔진을 지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진시켜 엔진 작동 시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출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으로 꼽았고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밀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위한 과정에서 언급한 발언인데요. 무난하게 성공했던 KF-21 전투기의 7차 엔진 시험은 비행 제어 및 항공전자 통합 시험이 최종적으로 관할하여 KF-21 전투기의 쌍발 엔진을 장착한 뒤 본격적인 초도 비행 전 지상에서 먼저 엔진의 무게를 견디게 해보는 프로토타입 엔진 테스트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완벽하게 성공한 이후 KF-21 전투기가 연속적으로 시험 비행을 진행하면서 엔진의 측추력을 제어하는 방식을 정교하게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노후화된 기체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가 해외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라매에 장착할 터보팬 엔진을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KF-21 전투기가 잘 만들어지는 것을 다른 나라 국방장관들에게 알렸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의 테스트 상황을 본다면 국산 엔진 관련 비행이 이상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KF-21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엔진의 국산화 속도에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개발 속도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영국 수출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국내 개발진이 이뤄야 나갈 목표는 굉장히 높고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본격적인 엔진 시험이 있기 전에 엔진에 사용할 연료 계통의 시험을 위해서 엔진을 분리한 다음 당초 일정대로 척척 진행해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관계자에 따르면 KF-21 전투기가 엔진 시험을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조종석 후방에 설치된 연료 탱크의 개량도 추가적으로 끝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점 발견은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관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하는 한화에어로 측은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과 환경 시험을 공식적으로 방산업체에게 전해주며 협력할 기업 입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은 알루미늄 탄소 섬유 복합재 등 다양한 비금속 복합재를 통해 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적합 기술이 전투기 엔진 설계 방식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KF-21 기체는 이러한 신형 복합 재료의 적용 부위가 확대된 상태에서 국산 터보팬 엔진이 결합돼 출력이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기체가 멀쩡한지 확인하는 작업도 엔진 출력 검증과 함께 동시에 이뤄집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입과 미익 후방동체 스킨에 일반 형태의 복합재가 적용되지만 국산 엔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KF-21 전투기의 모든 부위에 한국산 복합 재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하여 7차 엔진 시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정익에서 구조시험 등의 개조 작업을 끝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호기에 이어서 9호기까지 국산 엔진에 관한 모든 변경 사항 적용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조된 엔진 시험동에서는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엔진 테스트들이 추가적으로 이뤄지는데요. 본격적인 엔진 테스트가 착실히 진행되면서 엔진 개발 단계를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엔진 개발 보고서 발표가 진행된 이후 순조롭게 지상 엔진 시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듯 카이는 엔진 테스트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카이의 최신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에서 국산 엔진 테스트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들은 비행을 위한 항공기 시뮬레이션에 그대로 반영이 되며 엔지니어나 조종사들에게 보람의 전투기의 첫 비행 전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K-링크 시스템을 통하여 지상에서 엔진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고장이 발생해도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테스트 기체의 사고 발생 시 생기는 인적 재정적 손실을 미리 파악하고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21 전투기의 시제기가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이로써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가 계단식 발전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 시험은 엔진은 애프터버너 출력을 최대로 올릴 때 항공기 날개와 동체 꼬리 등 기체 전체의 비행 시 가해질 힘을 끝없이 확인하는 것인데요. 테스트 단계에서는 기체의 스펙을 초월하는 엔진의 출력을 이용해 엄청난 속력으로 진행하며 비정상적인 속력과 이러한 출력에도 기체가 견딜 수 있게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치며 KF-21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8호기는 지상 정적 테스트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임무인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한 엔진 출력 시험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바쁘게 진행되는 KF-21 개발에 대하여 연구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야만 합니다.